안녕하세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성함과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51세이고요. 이름은 성미나입니다.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주부이면서 집에서 개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횟수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네. 하루 일상생활 패턴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 등교시키고 집안일을 합니다. 오후에는 교재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2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가족들 식사 챙기느라고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아프신 거예요? 오른쪽 어깨 앞쪽이 많이 아파요. 앞쪽이. 네. 왼쪽도 아프세요? 아니요, 아프죠. 그러면 언제부터 어깨가 아프셨을까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깨 통증 발생 전에 외부에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받으신 적은 없고 6개월 전부터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보다 지금이 더 통증 부위가 넓어지셨나요? 네, 많이 넓어졌어요. 어깨 말고 다른 아픈 부위가 있다면 어디가 아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뼈를 중심으로 양쪽 3cm의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고개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도? 또 다른 데도 있으세요? 3년 전쯤에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좀 많이 나아졌었는데 요즘 어깨 통증 때문에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 안 들어가게 하려고 제 팔꿈치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팔목과 팔목 관절과 이제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그 관절 부분이 너무 아파요. 손목을 젖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물건을 잡을 때 물건 잡기가 힘들어요. 집안일도 하시고 교습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일 때 가장 아프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낼 때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쭉 펴지 못하고요. 또 유리창 문을 베란다 유리창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잡아당기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교재 만들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할 때나 아니면 이제 판서할 때도 많이 아프고요. 그러면 평소에 어깨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매일 집안일 하면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무거운 물건 들거나 빨래를 널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제 판서, 높은 곳에 판서를 하다 보니까 좀 아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만들 때도 이렇게 오래 앉아서 같은 자세로 구부정한 자세로 하다 보니까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쉬면서 하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이나 수업을 하실 때 자주 취하는 자세가 있거나 꼭 취해야만 하는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판서를 할 때 오른쪽 손을 많이 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자세일 때 불편한지 자세를 한번 묘사해 주시겠어요?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뒤로 젖힐 때요. 가동 범위가 여기밖에 안 돼서.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들어올리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행동으로 묘사해 주시겠어요? 왼쪽은 귀에 딱 붙는데 오른쪽은 이게 최선입니다. 뒤로 올려서 92 정도 선에서는 더 이상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높게 들어올릴 때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세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좀 욱신욱신하는 그런 느낌 정도. 가만히 계실 때도 아프시고 네.
그러면 특정 시간대에 아프신 건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러면 너무 아파서 주무시기 힘드셨던 적도 있으세요? 네, 이제 잘 때도 통증 때문에 잠에서 몇 번 깬 적이 있어요. 팔을 높게 드는 자세를 할 때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통증을 완화하는 자세도 있으실까요? 활동을 안 하면 안 아픕니다.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 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콕콕 쑤신다던가 아니면 저린다던가 하는. 가만히 있을 때는 쿡쿡쿡 쑤시기도 하고 좀 욱신욱신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할 때에는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짝 만져볼게요. 아프신가요? 네. 아프세요? 오른쪽 어깨 앞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날은 어깨 뒤쪽이 아프다던가 이렇게 통증 부위가 매번 변하세요? 아니요. 변하진 않으시고 혹시 통증 부위에 피부 질환이 생기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깨 통증 때문에 특히 조심했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른쪽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를 좀 덜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팔꿈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팔꿈치랑 목이랑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런 데가 아프면 어깨도 같이 더 많이 아파지시나요? 둘 다 아파요. 둘 다 아프세요? 1에서 10이 있어요. 5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정도인데 그러면 6개월 전의 통증 정도와 현재 통증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주세요. 6개월 정도가 3에서 4라면 지금은 7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잘 때 오른쪽으로 누우면 너무 아프고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불을 끌어당길 때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양치질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또 통증이 항상 유발이 되니까 몇 번 쉬었다 감기도 하고 어깨 통증 때문에 이런 건 정말 못하겠다던가 이런 삶에 있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에는 요가를 종종 했었는데 이제는 요가 동작을 따라할 수가 없어서 좀 못하겠더라고요. 또 오랜 시간 앉아서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참고 합니다. 어깨 통증 이후에 생긴 신체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취미는 무엇인가요? TV를 좀 봅니다. 그럼 과거에 즐겼던 취미 활동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TV 시청하실 때 자세는 어떻고 언제 몇 시간 동안 보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로 저녁 시간대 9시 이후에 3시간 정도 보고요. 그냥 소파에 기대에 앉아서 보는 편입니다. 혹시 과거에 따로 하고 계셨던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깨를 많이 사용했던 직업이었나요? 아니요. 운동은 하세요? 보통 집 주변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합니다. 산책하실 때 팔을 흔드는 정도와 그다음에 어깨 움직임의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파워워킹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그냥 15도 각도로 이 정도 흔들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 통증 외에 오래된 질병이 있다던가 아니면 오래 복용하던 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음주나 흡연은 하세요? 주 1회 술 먹습니다. 흡연은 당뇨 질환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어깨 관련 질환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당뇨, 고혈압 환자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고요. 친정 어머니는 허리 수술 하셨고 어깨 통증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수술한 이력이 있거나 최근 새롭게 발병된 질환이 있을까요? 수술도 안 했고요. 딱히 새로운 질환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디 부위가 선천적으로 약하다던가 아니면 과거 치료 트라우마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치료법이 있으세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선천적으로 관절이 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테이프 알러지가 있어서 테이프 요법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매일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삶의 질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좀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못 돌봐드린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이 개선된다면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세요?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게 자그마한 소원입니다. 네. 그리고 불편함 없이 요가도 계속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2학년 A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깨 질환을 가진 환자를 토대로 실시한 임상 추론 과정에 대해 다음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문진한 환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이 51세 여자이며 직업은 주부이자 선생님입니다. 이 환자는 보통 아침엔 남편 출근과 자녀들 등교를 돕고 집안일을 하며 오후엔 교재 작업과 과외일을 진행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여가 활동은 TV 시청입니다. 환자는 예전에 테니스 엘보우를 진단받은 이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호전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 다시 어깨 통증으로 인해 팔꿈치 사용이 늘었고 이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재발하였습니다. 환자의 치료 목표는 통증 없이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예전에 하셨던 요가를 제약 없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환자의 주요 문제입니다. 오른쪽 어깨 앞쪽에 6개월 정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오른쪽 어깨 90도 벌림, 팔굽 90도 굽힘 상태에서 뒤로 젖히는 동작과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에 제한이 있으며 두 팔을 귀 옆까지 들어 올렸을 때 오른팔이 귀에서 20cm 정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통증 양상을 바디 차트로 살펴보면 오른쪽 어깨 앞쪽에 통증이 있고 이 통증으로 인해 목뼈를 중심으로 양쪽 3cm 떨어진 부분까지 통증이 있어 고개를 돌리기 힘든 상태입니다.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의 통증으로 손목 젖힘 동작을 수행하기 힘들고 엄지손가락이 이어지는 부분까지 약 6개월 전보다 통증 부위가 넓어지면서 현재는 물건을 짚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러한 통증들로 인해 환자는 창문 닫기, 오른쪽으로 눕기, 컵 들고 마시기, 안전벨트나 이불 끌어당기기, 양치, 세수, 머리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동작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로 하는 판서, 장시간 앉아 문서를 작성하는 활동, 컴퓨터 작업, 예전에 즐기셨던 요가 등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한 제약들로 환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질이 감소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상태이며 과거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어깨가 아파 간호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이 속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문진을 통해 환자의 통증 타입을 봤을 때 매일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비는 시간에도 청소나 빨래, 식사 준비 등 반복적인 집안일로 인한 어깨 사용 빈도가 많았다는 점과 높은 곳에 판서를 할 때나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오른쪽 팔은 다 올라가지 못하는 등 팔을 높이 드는 자세에서 통증이 증가하는 점, 교재 작업 시 구부정한 잘못된 자세 유지로 인해 통증이 증가하는 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환측이 체중에 의해 눌리면서 통증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따라서 특정 동작 시에 통증 패턴이 명확하며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일관됨으로 보아 노시스페티브 페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욱신욱신하거나 콕콕 쑤시는 느낌이 있고 하루 종일 통증이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으로 인해 목, 팔꿈치와 손목,
엄지손가락까지 통증이 퍼지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통증 부위가 점점 넓어졌고 신경학적인 통증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 부위가 일관되고 통증 패턴이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하며 불어오는 바람이나 스침 등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노시클라스틱 페인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병력의 발병 원인을 일상생활 요소와 직업적 요소, 취미생활의 특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상부장에서 물건을 꺼내고 유리창 문을 닫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곳에 판서를 하며 팔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은 장시간 소파에 기대어 앉아 TV 시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자세는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신체 구조의 손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관절, 근육, 신경학적 측면에서 손상 구조를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관절 측면에서의 로컬 부분과 리모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지난 10년간 판서를 높게 하다 보니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올릴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양쪽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오른쪽 팔은 왼쪽 팔과 달리 팔을 귀 옆에 붙이지 못하고 20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깨 관절 중 어깨 굽힘에 주로 관여하는 GH 조인트가 관절 측면에서의 로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깨 움직임에 불편을 느낀 환자는 오목 위팔관절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어깨 움직임을 도와주는 어깨 형성 관절인 봉우리 빗장관절, 복장 빗장관절, 어깨 가슴관절, 봉우리 밑 공간 역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특히 봉우리 밑 공간은 찝힘 증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어깨 질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란 혈관과 신경이 쇄골뼈와 첫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에서 압박을 받아 어깨와 목 통증, 손가락 저림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환자께서는 어깨와 목 통증과 물건을 쥐어 들어 올릴 때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라식 역시 관절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환자는 어깨를 쓰지 않기 위해 팔꿈치를 많이 쓰시다가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쪽 부분에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환자께서 테니스 엘보를 진단받으신 만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절 중 하나인 위팔 노관절 또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어깨를 쓰지 않기 위해 손목과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 결국 손목 젖힘, 손가락 굽힘을 할 때 통증을 호소하셨고 엄지손가락 관절까지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절 중 하나인 손허리 손가락 관절, 먼쪽 노자 관절, 노손목 관절 또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육적 측면에서의 신체 구조 손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팔 두갈래근은 어깨관절의 굽힘과 안전성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위팔 두갈래근이 자극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건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어깨 앞쪽이 아프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릴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 또한 환자가 겪는 통증과 유사합니다. 또 위팔 두갈래근의 통증은 엄지손가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관절까지 통증을 느끼는 환자의 양상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위팔 두갈래근이 근육 측면의 로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팔 세갈래근은 위팔뼈에서 시작하여 좌뼈에 부착하기 때문에 어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근육의 단축이나 긴장으로 인해 어깨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영향을 주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위팔 세갈래근에 의해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면 견갑거근과 상승모근이 수축하거나 단축되어 목으로 통증이 연결되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어깨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어깨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팔 세갈래근이 근육적 측면에서의 리모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환자의 직업과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을 고려해보면 어깨를 위로 올릴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숄더 플렉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단축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어깨 밑근, 작은 엉근,
4가지로 구성된 어깨 돌림근띠는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하거나 안전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어깨 돌림근띠가 파열되면 목과 팔까지 통증이 퍼지게 됩니다. 어깨 돌림근띠가 손상된 환자들은 특히 팔을 위쪽이나 몸 뒤쪽으로 뻗을 때 통증이 심하고 밤에 잘 때 통증으로 깨는 야간통을 많이 느낍니다. 환자 역시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돌림근띠가 리모트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안전벨트를 당길 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어깨 돌림근띠이자 익스터널 로테이션 관련 근육인 가시 아래근과 작은 원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자는 창문을 열고 닫을 때에도 어깨의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각각 어깨 수평 벌림과 수평 모음에 관여하는 어깨 세모근과 큰 가슴근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자는 목을 돌릴 때 통증을 호소했으며 목뼈 양쪽 3cm 부근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목 돌림에 관여하는 근육인 머리 널판근, 목 널판근, 목빗근, 위 등세모근이 리모트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가쪽 위관절 용기를 지나는 긴 노쪽 손목 편근과 짧은 노쪽 손목 편근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환자는 테니스 엘보우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손목을 뒤로 젖히는 것이 힘든 점, 연관통으로 인해 손등 중 엄지손가락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긴 노쪽 손목 편근과 짧은 노쪽 손목 편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환자는 물건을 집어 들어 올릴 경우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고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손가락 굽힘근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또한 외측 상과염, 즉 테니스 엘보우와도 연관지을 수 있는데 환자의 경우 테니스 엘보우로 팔꿈치 통증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떤 물체를 강하게 쥐는 경우 통증이 더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팔꿈치에 통증이 심한 것으로 보아 손가락 굽힘근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신경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어깨의 주된 통증을 호소하며 팔굽 가쪽 부분부터 아래쪽 노쪽 부분과 엄지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깨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쪽으로 통증이 이어져 엄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아 어깨부터 손끝까지의 익스텐션 무브먼트를 담당하는 노신경에 주된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팔꿈치의 가쪽 부분과 손목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팔굽 관절에서 손목 관절까지의 가쪽 부분을 지배하는 근육 피부신경의 손상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육 피부신경은 팔굽 관절 굽힘 운동에 관여하는 위팔 두갈래근, 부리 위팔근, 위팔 노근 등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의 근거로 추측했습니다. 환자는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깨 세모근 압박을 고려하였고 통증 부위인 오른쪽 앞쪽 어깨에는 어깨 세모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깨 지배신경인 겨드랑 신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보았습니다. 일상생활 활동 중 팔 벌리기, 이불을 옆에서 끌어오거나 안전벨트를 맬 때 어깨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데 이때 근육 중 가시 위근과 가시 아래근의 위축이 의심되므로 손상 시 위 근육들의 위축을 유발하는 신경인 어깨 위신경의 손상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환자의 경우 머리 위로 팔을 드는 동작을 많이 하는 판서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 쪽 어깨신경에 압박이 생겨 어깨와 목에 통증을 유발시키며 목 회전에 제한을 줄 수 있고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등 쪽 어깨신경의 손상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는 팔을 벌리고 목을 돌리는 것에 제한이 있으므로 어깨 벌림의 약화, 목 회전 약화에 영향을 주는 더부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잡을 때 통증을 느낀다고 했기 때문에 손 부위에 분포하는 정중신경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추측해보았습니다. 특히나 물건을 잡을 때 쓰이는 손가락 굽힘근의 문제일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엄지 두덩까지 가지가 뻗어있는 정중신경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환자의 보행 자세와 일어서 있는 자세를 보았을 때 라운드 숄더를 발견하여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팔선을 살펴보면 교차하는 근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근육은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적용해서 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은 개별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단위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육은 다른 근육과 조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운드 숄더로 인해 가슴 근육에 단축이 오게 되면 가슴 근육은 나머지 팔 근육의 이완이나 수축하는 방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축이 오면서 팔꿈치 통증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여 요인은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환자가 운동할 때의 자세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깨가 굽어 정렬이 틀어진 자세로 지속적인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는 라운드 숄더를 더 악화시켜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판서를 높게 한 점,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문서 작업을 진행한 점, 또한 주부로서 청소기 돌리기, 빨래 널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 반복적인 집안일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을 환자 스스로도 알지만 교습일과 가사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깨 통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의 문진을 통해 예방책과 금기증을 미리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선천적으로 관절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낮은 강도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테이프 알러지가 있다고 하셨기에 테이프 요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환자는 테니스 엘보우가 재발되었기 때문에 어깨나 손목, 손가락 관절 치료 시 팔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리스크를 체크하기 위한 스페셜 퀘스천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증 부위에는 피부 질환이 없고 어깨 통증 이후에 신체적인 변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뇨도 없고 최근 발병한 새로운 질환도 없으며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적용하기 전에 치료사가 먼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온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핫팩과 같은 온열 치료를 적용하면 근육의 이완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료 후에 환자가 불쾌감이나 통증을 호소한다면 한냉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위팔 두갈래근 스트레칭입니다. 환자가 직접 시행하는 액티브 트레이닝으로 가정에서도 혼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선 환자는 아픈 쪽 손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침대 모서리 쪽에 가깝게 눕습니다. 만약 모래주머니가 없다면 물병처럼 적절한 부하를 줄 수 있는 무게의 물건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아프지 않은 쪽 손으로는 아픈 쪽 어깨를 고정하고 아픈 쪽 팔은 손바닥의 아래를 향하도록 한 채 쭉 펴서 침대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이 상태로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하면 위팔 두갈래근의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추 운동입니다. 시계추 운동은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어디서든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선 환자는 아프지 않은 쪽을 팔로 몸을 안정되게 고정합니다. 이때 그림에서와 같이 의자 등받이를 잡아도 괜찮고 벽이나 기둥과 같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몸이 고정되었다면 아픈 쪽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땅을 향하도록 늘어뜨린 뒤 시계추가 흔들리는 것처럼 몸의 반동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팔을 흔들면 어깨가 스트레칭 되고 굳은 어깨가 풀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외회전 운동입니다. 어깨 외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고무줄이나 고무밴드와 같은 탄성이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문고리처럼 끈을 묶어서 고정할 수 있는 곳에 고무줄을 묶습니다. 아픈 쪽 손으로 고무줄의 반대편 끝을 잡은 채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여 고정하고 팔은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때 팔꿈치의 각도는 90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팔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최대로 돌린 위치에서 약 3초 동안 유지한 후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팔을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깨 외회전 운동은 견갑골의 운동과 동시에 가슴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부위에 동시에 운동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깨, 팔, 손목, 손가락이 모두 아픈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맞지 않는 너무 강한 탄성의 고무줄을 사용하거나 가동 범위 이상으로 무리하여 외회전을 할 경우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로 운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손목 굽힘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 역시 준비물과 시간, 장소에 제약이 없는 운동입니다. 환자는 아픈 쪽 팔, 손등이 하늘을, 손바닥이 땅을 향하도록 해서 앞으로 펴니다.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아프지 않은 쪽 손으로 주먹을 쥐는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구부려서 유지합니다. 이렇게 손목을 아래로 잡아당겨주면 손목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가동 범위 이상으로 무리하게 손목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치료사가 환자에게 수행하는 패시브 테크닉인데요. 경직된 가시위근을 치료하는 운동입니다. 치료사는 한 손으로 환자의 아픈 쪽 가시위근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환자의 허리를 붙잡습니다. 허리를 잡은 손은 전방으로 미는 동시에 가시위근을 잡은 손을 후방으로 미는, 즉 치료사의 쪽으로 당기는 자세를 2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치료사는 환자의 반응과 끝느낌 등을 체크하면서 적절한 강도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식의 치료법들입니다.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 염증 반응을 억제시킴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사 치료에도 차도가 없다면 체외 충격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파가 병변 부위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보다 근본적인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후를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환자는 약한 강도의 팔 운동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해왔고 통증에 영향을 주는 복용약과 지병이 없습니다. 또한 흡연도 하지 않고 생활 패턴이 규칙적입니다. 환자의 목표가 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치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에겐 당뇨병이라는 가족력이 있고 아프지만 이를 그만둘 수 없는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입니다. 또 오른쪽 어깨가 아파 쓰지 않으려는 습관으로 인해 다른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한데 이는 원활한 재활 운동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평가 양식을 토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이름은 성미나, 직업은 주부 겸 선생님, 일상 패턴은 주로 남편 출근과 아이들 등교를 돕고 취미는 TV 시청입니다. 환자의 주요 문제는 오른쪽 어깨 앞쪽에 6개월 정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오른쪽 어깨 90도 벌림, 엘보 90도 굽힘 상태에서 뒤로 젖히지 못하며 양팔을 귀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오른팔은 귀에서 20cm 정도 떨어지는 등 오른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동작을 통증 없이 수행하고 요가를 동작 제한 없이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바디 차트로 보시면 주요 문제인 오른쪽 어깨 앞쪽의 통증으로 인해 목, 팔꿈치, 손목과 엄지손가락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는 어깨 통증으로 인해 창문 닫기, 컵 들고 마시기, 오른쪽으로 눕기, 양치, 세수 등의 동작 제한과 오른쪽으로 하는 판서, 장시간에 앉아 문서 작성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하는 작업, 요가 등의 참여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삶의 질이 감소되고 친정아버지 간호를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통증 타입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 동작 시에 통증 패턴이 명확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일관됐기 때문에 노시스패티브 페인이라고 생각했고 통증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콕콕 쑤시는 듯한 신경학적 통증을 호소하신 부분에서 뉴로펙시 페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통증 부위가 일관되고 통증 패턴이 명확하여 예측이 가능하고 불어오는 바람이나 스침으로 인한 통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시스플라스틱 페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생활 패턴과 하루 일과 등에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학생들의 시야를 위해 높은 곳에 판서를 하고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신체 구조 손상을 다음과 같이 관절, 근육, 신경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증상 유지에 기여하는 물리적 요인은 잘못된 자세로 지속적인 걷기 운동을 한 부분, 환경 직업적 요인은 높은 곳에 한 판서, 장시간의 문서 작성, 주부로서 매일 하는 청소, 빨래,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반복된 동작, 심리적 요인으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걸 알지만 교습일과 가사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진을 통해 주의사항으로 통증 부위의 피부 질환과 신체 변화가 없고 당뇨나 새로운 질환, 장기 복용 중인 약도 없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생각한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사가 환자에게 시행하는 패시브 테크닉으로는 가시위근 경직 치료가 있고 환자가 혼자 시행할 수 있는 액티브 트레이닝으로는 위팔 두갈래근 스트레칭, 시계추 운동, 어깨 외회전 운동,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 총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외의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꾸준한 산책을 해오셨고 통증에 영향을 주는 복용량이 없는 상태이며 지병도 없고 흡연도 하지 않고 생활 패턴이 일정하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 치료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가족력이 있으며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부담감에 의한 스트레스와 어깨를 쓰지 않으려는 습관이 다른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재활 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